여러분, 혹시 투석을 받으면서 내 혈관이 얼마나 버텨줄까 하고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늘이 들어갈 때마다 점점 딱딱해지는 것 같고 막히면 또 수술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놀라운 환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박도현 72세 은퇴한 은행원이었어요. 이분은 무려 10년 넘게 혈액 투석을 받아오셨는데 최근 정기검진에서 혈관 상태가 20대 청년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의료진 모두가 눈을 의심했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처음 투석을 시작했을 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하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셨길래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박도현 씨가 털어놓은 비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특별한 약도 값비싼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빠짐없이 챙겨 먹은 한 가지 영양소 덕분이었어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이, 오메가3는 심장에만 좋은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특히 투석 환자에게 오메가3는 혈관 수명과 직결된 필수 영양소입니다. 왜냐고요? 투석을 하면 혈액이 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혈관벽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마치 고무줄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잡아당기는 것과 같죠. 이때 혈관벽에 미세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데 이 염증이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결국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메가3가 바로 이 염증을 잡아주는 소방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메가3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줍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니까 매번 바늘을 찌르는 동정맥류도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죠. 박도현 씨가 10년이 넘도록 같은 혈관을 쓰고도 멀쩡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투석 환자의 혈관 수명을 결정짓는 건 운이 아니라 관리라는 사실입니다. 박도현 씨처럼 매일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챙기면 혈관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오메가3 나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싸구려 제품이나 잘못된 복용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40년간 쌓아온 신장내과 경험을 바탕으로 투석 환자분들을 위한 4가지 핵심 영양소와 올바른 복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비타민 D, 아르기닌, 마그네슘. 이 4가지가 균형 있게 작동해야 혈관이 오래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평생 혈관 때문에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환자들의 사례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메가3가 혈관을 살린다라는 주제로 실제 환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박대근 73세 전기 공장장으로 은퇴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무려 12년 동안 혈액 투석을 받아왔습니다. 보통 이 정도 투석 기간이면 동정맥류가 여러 번 막히거나 재수술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박대근 씨의 혈관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의료진이 혈관 조영수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하고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오메가3가 아니었습니다. 박대근 씨가 10년 넘게 꾸준히 드신 제품은 EPA 1200mg, DHA 800mg 들어있는 투석 환자 맞춤형 비율의 오메가3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오메가3는 크게 2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PA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혈관 막힘을 예방하는 브레이크 역할, DHA 혈관 벽을 튼튼하게 보호하는 엑셀 역할, 마치 자동차가 브레이크와 엑셀이 균형을 맞춰야 안전하게 달리듯이 이 2가지도 비율이 맞아야 효과가 납니다. 그냥 오메가3만 먹으면 되겠지 하고 무작정 드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박대근 씨는 또 섭취 시간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투석하는 날 절대 투석 전에 먹지 않고 투석이 끝난 후 2시간 뒤에 복용했습니다.
그래야 혈액이 너무 묽어지지 않고 지혈도 원활하게 됩니다. 투석하지 않는 날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에 기름진 반찬과 함께 복용하셨습니다. 기름과 함께 있어야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오메가3는 산화되기 쉬운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타민 E 400IU를 같이 복용해야 합니다. 비타민 E가 일종의 방패처럼 작용해서 오메가3가 산화되는 걸 막아주거든요. 여러분, 제품 선택도 정말 중요합니다. 캡슐을 손으로 눌렀을 때 말랑말랑하고 투명해야 신선한 겁니다. 딱딱하거나 불투명하면 이미 산화가 진행된 상태이니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 3개월 안에 소진. 박대근 씨가 이 원칙들을 철저히 지킨 덕분에 12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동정맥류를 그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투석할 때마다 바늘이 잘 들어가고 혈류도 원활하니 의료진 모두가 이런 사례는 보기 드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투석 환자의 혈관 생명줄이다. 하지만 올바른 비율, 정확한 타이밍, 신선한 제품 선택이 전제 조건이다. 아무거나 드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 정확히 지키면 10년, 15년도 거뜬히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아무 오메가3나 먹으면 독이 된다입니다. 주인공은 서인자 67세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투석을 시작한 지 이제 5년 차였는데 혈관 상태가 갑자기 악화돼서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증상은 혈관이 막히면서 어지럼증, 구토, 심지어 의식까지 잃는 상황이었죠. 의료진 모두 긴급하게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원인을 조사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인자 씨가 시장이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값싼 오메가3 제품을 6개월 동안 꾸준히 복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메가3라고 써 있었지만 성분 비율은 엉망이었고 심지어 산화된 기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투석 환자에게는 이게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무조건 EPA/DHA 비율이 맞아야 하고 반드시 신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EPA는 혈액을 묽게 해주고 DHA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율이 틀리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서 투석 중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반대로 너무 끈적해져서 동정맥류가 막힐 수 있습니다. 서인자 씨가 드셨던 제품은 EPA가 거의 없고 DHA만 과하게 들어 있었어요. 그 결과 혈관벽은 버티지 못하고 점점 딱딱해져 갔던 겁니다. 게다가 캡슐이 불투명하고 딱딱한 상태였는데도 모르고 계속 드신 거죠. 이미 산화가 진행돼서 몸속 염증을 오히려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EPA와 DHA 함량, 비율을 확인하라. 투석 환자에게는 EPA 1200mg, DHA 800mg이 가장 이상적. 캡슐 상태를 확인하라 눌렀을 때 말랑말랑하고 투명해야 신선한 것. 보관법을 지켜라. 반드시 냉장 보관, 개봉 후 3개월 내 섭취. 투석과의 타이밍을 맞춰라. 투석 날은 끝나고 2시간 후, 비투석 날은 아침 식후 30분. 여러분, 이런 기본을 무시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싸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결국 서인자 씨를 응급실로 보내버린 겁니다. 다행히 치료 후 상태는 안정됐지만 불필요한 고생을 하신 거죠.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영양제는 반드시 무엇을, 어떻게, 언제 먹느냐가 생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무 오메가3나 집어드시지 마세요. 반드시 성분표와 신선도 확인, 그리고 투석 환자 맞춤 복용법까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이야기는 활성형 비타민 D가 혈관 석회화를 멈춘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문영자 76세 전 교무부장으로 정년퇴직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투석을 시작한 지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혈관 상태는 마치 20년 투석 환자처럼 심각했습니다. 제가 혈관 조영술 결과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혈관 곳곳이 하얀 점으로 빼곡했거든요. 바로 혈관 석회화였습니다.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비타민 D 수치가 8 ng/ml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상 수치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는 뼈 건강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혈관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엉뚱한 곳에 쌓여 혈관을 돌처럼 굳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 비타민 디콜레칼시페롤은 신장에서 활성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투석 환자분들은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칠 수 없습니다. 결국 아무리 비타민 D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투석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활성형 비타민 D, 즉 칼시트리올이나 파리칼시톨입니다. 이건 이미 활성화된 형태라서 신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영자 씨에게 활성형 비타민 D를 처방했습니다. 하루 0.25g부터 시작해서 혈중 칼슘과 인 수치를 보면서 천천히 조절했습니다. 복용 시간은 저녁 식사 후로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밤 시간대에 뼈와 혈관의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석회화가 전혀 생기지 않았고 기존에 있던 석회화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에 다시 촬영한 혈관 조영술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혈관처럼 깨끗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활성형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급격하게 높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달에 한 번 혈액 검사로 칼슘 수치를 확인해야 하고 고칼슘 혈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칼슘이 많은 음식과는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마그네슘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비타민 D는 마그네슘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투석 환자분들의 마그네슘 수치가 낮으면 반드시 보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문영자 씨는 5년째 안정적인 혈관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석회화도 전혀 생기지 않았고 동정맥류도 처음 개설했을 때처럼 싱싱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투석 환자는 일반 비타민 D로는 절대 안 된다. 반드시 활성형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5번째 이야기는 아르기닌과 시트룰린, 혈관 확장의 열쇠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장민수, 70세, 택시기사로 평생 일해오신 분이에요. 장민수 씨는 투석을 시작한 지 이제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동정맥류가 3번이나 막혀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혈관이 계속 좁아지고 막히니까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의료진도 난감할 수밖에 없었죠.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울감까지 심해지셨습니다. 제가 혈관 조영술을 확인해 보니 원인이 명확했습니다. 혈관 내막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산화질소 나이트릭 아크사이드, NO 부족 때문이었죠. 여러분,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드는 유일한 원료가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쉽게 말해 가스레인지에 가스통이 있어야 불이 켜지듯이 아르기닌이 있어야 혈관이 열리는 겁니다. 문제는 투석 환자분들이 단백질 제한을 받다 보니 아르기닌 섭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민수 씨에게 아르기닌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총 6지를 3회로 나눠서 드시게 했습니다. 비투석일에는 아침 공복 2지, 점심 식사 후 2시간 뒤 2지, 취침 1시간 전에 2지. 투석일에는 절대 투석 전에 드시지 않고 투석이 끝난 후 3시간 뒤에 4지를 한 번에 드셨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서 드시냐고요? 공복에 드셔야 다른 아미노산과 경쟁하지 않고 흡수가 잘 됩니다. 특히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과 함께 있으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단독으로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 저는 시트룰린 3지를 추가했습니다. 시트룰린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면서 산화질소 생성을 꾸준히 이어가도록 도와줍니다. 덕분에 혈관 확장 효과가 8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었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후 혈관 내막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혈류 속도는 무려 30% 이상 빨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새로운 미세혈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환자분 스스로도 손끝이 따뜻해졌다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는 절대 고용량을 드시면 안 됩니다.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저혈압 환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르기닌이 혈압을 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 90 이하로 내려가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현재 장민수 씨는 2년째 같은 동정맥류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막히지 않고 투석 효율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우울했던 표정도 많이 사라지고 이제는 투석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투석 환자에게 아르기닌과 시트룰린은 혈관 확장의 열쇠다. 하지만 반드시 용량, 타이밍, 개인 상태에 맞게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 여러분, 6번째 이야기는 마그네슘, 과소가다 모두 위험하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최미라 65세 가정주부였습니다. 최미라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증상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각한 부정맥이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 범위의 2배를 넘어선 4.2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변비 때문에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변비약을 3개월 동안 매일 복용해 왔던 겁니다. 투석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부족해도 문제, 많아도 문제라는 겁니다. 투석 환자는 신장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몸속에 쉽게 쌓입니다. 그렇다고 부족하면 혈관이 석회화되고 근육경련이나 불면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생사를 가르는 열쇠입니다. 보통 투석실에서는 마그네슘 농도를 1.5에서 2.0 사이로 맞춥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관 석회화가 심한 환자는 1.2까지 낮춰야 하고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높은 환자는 2.5까지 올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개인별 맞춤 조정이 필요합니다. 최미라 씨의 경우 응급투석으로 마그네슘을 급히 빼낸 후 투석액 농도를 1.0으로 낮췄습니다. 이후 3개월간 주 2회 추가 투석을 병행하면서 혈중 마그네슘 수치를 정상 범위로 조절했습니다. 다행히 심장 리듬은 다시 안정되었고 부정맥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마그네슘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인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인을 붙잡아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 수치가 높아 혈관에 칼슘이 쌓이려는 상황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마그네슘은 혈관 속 청소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음식으로 보충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견과류나 채소에 마그네슘이 많긴 하지만 동시에 칼륨도 많기 때문에 투석 환자에게는 위험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투석액을 통한 조절입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는 반드시 투석 전후를 비교해서 정확한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미라 씨는 현재 마그네슘 수치를 2.1에서 2.3 사이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새로운 혈관 석회화도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부정맥이 완전히 사라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투석 환자에게 마그네슘은 혈관 보호의 필수 열쇠이지만 과소가다 모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인 맞춤 조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7번째 이야기는 통합 영양관리, 타이밍이 성능이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윤광호 72세 전기기술자 출신이에요. 윤광호 씨는 투석을 받은 지 8년째였는데 혈관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분이 오메가3, 비타민 D, 아르기닌을 모두 챙겨 먹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영양소는 다 챙겼는데 왜 혈관이 계속 나빠졌을까요? 원인은 바로 복용 타이밍이었습니다. 윤광호 씨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모든 영양제를 한꺼번에 삼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흡수가 서로 방해를 해서 효과가 반도 안 나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 악기가 자기 멋대로 연주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용 스케줄을 완전히 새로 짜드렸습니다.
아침 6시 기상 6시 30분 공복에 아르기닌 2지. 7시 30분 아침 식사와 함께 오메가3 복용 지방이 있어야 흡수율이 높습니다. 오후 2시 점심 후 2시간 활성형 비타민 D 0.25지 칼슘 식품은 피합니다. 저녁에는 필요시 마그네슘 보충 하지만 투석액 농도로 조절했기 때문에 별도 복용은 최소화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바꿨는데 4개월 만에 혈관 탄력이 무려 40% 향상되었습니다. 투석 효율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체중 증가가 투석간 1.5kg 이하로 안정됐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단순히 영양소만 신경 쓰면 안 되고 염분과 수분 관리도 같이 해야 합니다. 염분을 하루 5지 이하로 줄였고 수분은 투석 전후 체중 증가가 2kg를 넘지 않도록 조절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지켜야 오메가3와 비타민 D, 아르기닌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체중 1kg당 1.2g을 권장했고 이 중 절반은 생선으로 섭취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보충제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계란 흰자와 닭 가슴살로 보충했어요. 윤광호 씨는 처음엔 이렇게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하냐며 힘들어 하셨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시고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지금은 혈관 상태가 안정돼서 8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동정맥루 수술이 전혀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영양소는 따로따로 먹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맞춰서 통합 관리해야 진짜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다 챙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시간표와 순서가 있어야 진짜 성능이 나옵니다. 여러분, 8번째 이야기는 AVF 수명 연장 패키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경선, 68세, 도서관 사서로 은퇴하신 분이에요. 이경선 씨는 투석을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새 동정맥루를 3번이나 만들어야 했습니다. 혈관이 계속 막히고 좁아져서 매년 수술을 반복하신 거예요. 팔에는 흉터가 가득했고 이제는 더 이상 만들 곳도 없다고 해서 절망에 빠져 계셨습니다. 이제 다리에 동정맥루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시 희망을 되찾게 된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바로 혈관을 위한 맞춤 영양 패키지와 생활 관리였어요. 제가 드린 처방은 이렇습니다. 비타민 C, 천엠기 투석이 끝난 직후 바로 복용. 이유는 투석 중에 비타민 C가 대량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아연 15mg 저녁 식사 후 복용. 위장 장애를 피하기 위해서고 구리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셀레늄 백지 혈관벽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필수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여기에 영양제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혈관 마사지와 온찜질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투석이 끝나고 지혈이 완료되면 동맥에서 정맥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하루 10분, 하루 3회 마사지. 투석하지 않는 날에는 40도 정도 따뜻한 수건으로 15분간 온찜질. 혈관이 확장되면서 영양소가 더 잘 공급되게 됩니다. 매일 주먹 쥐었다 펴기 운동을 100회. 이건 혈류를 원활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영양제만 챙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리적인 관리까지 병행해야 동정맥루가 오래 갑니다. 너무 세게 마사지하거나 무거운 걸 드는 건 금물이에요. 오히려 혈관에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선 씨는 이 패키지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혈관 벽 두께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고 혈류 속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 만든 동정맥루가 막히지 않고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이 정도면 최소 5년은 더 쓸 수 있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혈관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로 잘 먹여주고 마사지와 찜질로 보살펴야 오래 갑니다. 그냥 바늘 꽂는 구멍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9번째 이야기는 첫 AVF 14년 유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강수정 74세 전직 중학교 국어 교사이에요. 강수정 씨는 투석을 시작한 지 무려 14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첫 번째 동정맥루를 그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보통 환자분들은 35년 주기로 새로운 동정맥루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한 번도 막히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의료진들도 검사 결과를 보고 이건 거의 기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사실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바로 개인 맞춤형 종합관리 프로그램을 철저히 지킨 겁니다. 하루 일과를 보면 더 놀라워요. 아침 6시, 기상 6시 30분 공복에 아르기닌 2지,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복용. 7시 30분 아침 식사와 함께 오메가3 1200mg 복용. 메뉴는 늘 고등어나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을 포함시켰습니다. 보충제와 음식이 만나서 흡수율이 배가 된 거죠. 오후 2시 활성형 비타민 D 0.25g 복용. 이때는 우유나 치즈 같은 칼슘 식품을 피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비타민 C 1000mg, 아연 15mg. 밤 9시 취침 전 시트룰린 3지우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투석하는 날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투석 전에는 아르기닌을 절대 드시지 않았고 투석이 끝나고 3시간 후에 아르기닌 4지를 한 번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투석 중 빠져나간 수용성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 비타민 C 1500mg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운동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동정맥루가 있는 팔로 주먹 쥐었다 펴기 100회. 투석하지 않는 날에는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셨습니다. 특히 걸을 때 팔을 크게 흔들면서 혈류를 촉진시키는 습관을 유지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혈관 마사지였습니다. 투석 후 지혈이 끝나면 아르간 오일을 바르고 동맥에서 정맥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10분간 마사지. 주말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15분 온찜질도 추가했습니다. 염분과 수분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하루 염분은 4지 이하로 제한했고 투석 간 체중 증가를 1.5kg 이내로 유지했습니다. 인수치를 낮추기 위해 유제품과 견과류는 완전히 끊고 대신 흰 쌀밥과 감자 같은 안전한 탄수화물로 열량을 보충했습니다. 강수정 씨는 이렇게 생활 패턴을 1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혈관 두께도 처음과 똑같이 유지되고 있고 혈류 속도도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수치도 모두 정상 범위였고 새로운 협착이나 혈전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혈관 수명은 운이 아니라 관리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꾸준함과 철저한 실천만 있다면 첫 AVF도 10년, 15년까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이야기는 혈관 건강은 운이 아니라 선택이다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투석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하게 오래 가는 건 절대 운이 아니에요. 유전이나 체질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본인의 선택과 실천이 모든 걸 좌우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박도현 씨, 박대근 씨, 서인자 씨, 문영자 씨, 장민수 씨, 최미라 씨, 윤광호 씨, 이경선 씨, 강수정 씨 모두 같은 투석 환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겪으셨고 어떤 분은 10년, 15년째 같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바로 영양관리와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의 소방관이에요. 염증을 잡고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줍니다. 하지만 EPA와 DHA의 비율, 복용 타이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활성형 비타민 D는 혈관 석회화를 막는 방패입니다. 일반 비타민 D는 효과가 없고 반드시 활성형을 써야 합니다. 아르기닌과 시트룰린은 혈관 확장의 열쇠입니다. 산화질소를 충분히 공급해 혈관을 넓히고 새로운 미세혈관을 만들어줍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속 청소부입니다. 인과 결합해 체외로 배출시키면서 혈관 석회화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부족해도 많아도 모두 위험하기 때문에 개인 맞춤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영양소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과
올바른 조합으로 통합 관리될 때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염분 수분 조절, 혈관 마사지, 가벼운 운동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진짜 사실입니다. 투석을 오래 한다고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면 3개월, 6개월, 1년 뒤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운명적으로 막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혈관 수명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시면 10년 뒤에도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40년간 현장에서 환자들과 함께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